네, 정광훈 목사님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이 10월 3일 집회 저도 취재를 나갔습니다만 네. 그 언론에서는 뭐 한 2만 명 모였다 이런 식으로 보도를 해서 실제로 지금 영상을 보면 엄청 많이 모였군요. 네. 그래도 2만 명 모였다고 쓴 것이 큰 다행입니다. 왜냐하면 2019년 예. 10월 3일 우리 집회가 기록이었었거든요. 네. 그때는요 3천 명 모였다고 보도했어요. 100만 명 넘게 모인 거를. 네. 언론이 그 뭐 2만 명까지 올라갔으니까 큰 예. 다행인데 네. 사실은 제가 이 강원 운동을 한 6년 해봤지 않습니까? 네. 해봤는데 2019년 10월 3일 집회가 기록이었었는데 이번에 그 기록이 깨졌어요, 사실은. 그런데도 이 그림이 경찰들이 그 차선을 다 이제 막지를 않아서 이게 그림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네. 그러면 저는 문재인 때도 그 강원 사거리에 차 한 대도 못 다녔습니다. 문재인 때 내가 할 때도. 네. 그런데 어떻게 윤석열 정부를 우리가 세웠고 우리는 강화문이 윤석열을 당선시켰다고 24만 표 차이로 만들었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그럼요. 강화문이 없는 윤석열 대통령은 당선도 불가능했고 네. 또 오늘까지 유지도 불가능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그런데 어떻게 해서 이게 차선을 다 안 막아준단 말이에요. 이건 난 행자부 장관 네. 이상민 네. 장관한테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야. 네. 근데 내가 따져 물어봤어요. 경찰청한테. 네. 아니 도대체 이게 뭐 하는 짓이냐 말이야. 그랬더니 민노총을 좀 그 의식해서 다 막을 수 없다. 이런 소리를 하는 거야. 그래요. 아니 그래서 제가 그 이번에는 10월 9일 날은 네. 허가 필요 없어. 우리가 차량 전체를 다 막아서 우린 집회를 해야 되겠다. 왜냐하면 네. 지금 대한민국이 큰 위기가 있다는 것을 아직도 이 용산에 있는 그 350명 되는 그 행정관이나 비서관들이 또 장차관들이 예. 아직 위기를 모르고 있어요. 네. 왜 그러냐면은 지금 와인버거 국방부 장관이 그 30년 전에 이미 경고한 경고가 있어요. 네. 대한민국은 반드시 대한민국 안에서의 내전을 통해서 스스로 망할 것이다. 이게 30년 전에 넥스트 워라고 하는 예. 다음 전쟁이라고 하는 책을 네. 570페이지 가까이 썼습니다. 예. 썼는데 사실은 제가 그 읽어보고 네. 너무 충격이 돼서 5,200만 국민들에게 한 권씩 다 내가 사주고 싶어요, 사실은. 네. 근데 내가 돈이 없어서 다 사줄 수 없어서 예. 이것을 책 읽는 것보다가 더 효과적으로 영상으로 만들었어요. 그래요. 짧게. 네, 짧게. 예. 영상으로 만들어서 계속 강원에서 돌렸죠. 알겠습니다. 네. 그 마지막에 그 폼페이오 그 전 국무장관이요. 이 사람은 이제 현역 정치인인데 그렇습니다.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네요. 미국의 이제 차기 뭐 대통령 후보로 그렇습니다. 그런 예. 데는 네. 이 사람은 웨스트 포인트에서 수석했잖아요. 예. 그리고 하버드 대학에서도 또 수석했습니다. 예, 대단한 뭐 정치인이고 천재라고 불리는 그리고 국무장관 했잖아요. 네. 그 트럼프 때. 네. 이 사람의 말을 아주 우리는 그 귀담아 들어야 됩니다. 네. 2년 전에 조선일보에 와서 정치 포럼 할 때 똑같은 말을 했거든요. 대한민국이 이렇게 망할 수 있다. 네. 그런데도 우리나라 정치인들이나 뭐 지도자들이나 장차관들이나 지식인들까지도 네. 아무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이 말이 이루어지지 아니었으면 참 좋을 것인데 제가 볼 때는 올 연말까지 이것이 내전 상태로 들어갈 가능성이 제일 위험해진 것은 네. 이재명 때문에 나는 그렇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이재명이가 이제 뭐 2년 구형을 받고 3년 구형을 받았잖아요. 네. 그럼 아무리 좌파 판사 뭐 민변 판사를 만났다고 해도 네. 최소한 집행유예는 나올 것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일단은 뭐
그 435인가 네. 돈을 토해내야 되잖아요. 네, 434억 토해내야 네. 됩니다. 그러면 이재명은 인생 끝난 걸로 봐야 되거든요. 끝났을 때에 선택할 수 있는 기회는 자살하거나 저 노무현이처럼. 근데 난 이 사람은 원체 악해서 노무현은 그래도 자기 부인의 실수로 자기가 책임지고 자살까지 했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자살할 사람도 아닌 것 같아. 네, 네. 그러면 뭐냐? 폭동을 유도할 것 같습니다. 아하. 그리고 지난 주간에 제가 점검해 보니까 이미 지역에 촛불시 폭동을 네. 조직하고 있었어요. 아하. 제가 확인을 다 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올 연말까지가 가장 이게 위험한 시기가 왔는데 결국 대한민국 내전 때문에 망한다고 하는 이 와인버그 장관의 그 말과 네. 또 폼페이오 장관의 말이 네. 이게 올 연말까지가 가장 위험한 시기가 왔는데도 우리나라 정치인들이나 또 지도자들이나 특별히 지식인들도 네. 관심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가문 운동을 6년 가까이 해왔지 않습니까? 네. 해와서 가문 운동 때문에 사실은 대한민국 생명이 5년 연기가 되었고 윤석열 대통령을 우리는 만들었다고 자부합니다. 가문이 없이는 24만 표 차이로 당선될 수가 없었거든요. 그럼요. 예. 이런 상태인데도 세상에 우리가 윤석열을 만들었고 오늘까지도 광화문이 지키지 아니하면 네. 민노총한테 광화문이 바로 넘어가 버려요. 예. 그러면 정부 바로 무너지는 거죠. 그럼요. 예. 그래서 우리가 토요일마다 무슨 우리가 뭐 시간이 많이 남아서 하는 것이 아니고 이 나라를 지켜야겠다. 예. 이것을 가지고 계속 운동을 알겠습니다. 하고 있는데 예. 네. 뭐 다들 잘 아시겠지만 이렇게 우리가 숲 가운데 들어가 있으면 나무 하나하나는 좀 보여도 숲 전체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잘 안 보이잖아요. 네. 근데 미국은 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갖고 있는 워낙 중요한 전략적 요충지의 성격이 있어가지고 네. 멀리서 숲도 보고 또 네. 나무 하나하나도 같이 봐요. 그렇습니다. 이를테면 광화문 집회하면 네. 미국의 그 대사관 직원들이 안 나오겠습니까? 그럼요. CIA를 비롯해서 다 나와서 실제로 이게 동원된 군중인지 네. 돈 받고 나온 사람들인지 아니면 정말 자발적으로 나온 사람들인지 네. 이 사람들이 미국에 대해서는 어떤 주장하는지 네. 다 일일이 체크하거든요. 그리고 네. 바로 국무부를 통해서 대통령한테 보고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미국이 그렇게 한국을 지난 70여 년 동안 정말 손바닥 위에 놓고 보듯이 봐왔어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미국의 외교 총책임자 그리고 국방 총책임자가 이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런 얘기는 그냥 우리끼리 하는 무슨 그런 이 상상과는 좀 차원이 다른 얘기입니다. 네. 굉장히 정교한 예측서예요. 네. 근데 이렇게 되면서는 안 되니까 준비하라는 예측서죠. 네. 자, 그건 그런데 목사님 아까 10월 9일 집회 때는 경찰이 그 집회를 위해서 교통 통제를 안 해주면 네. 아예 우리가 그 광화문 도로 전체를 네. 집회 장소로 쓰겠다 이러셨잖아요. 네. 그러면 목사님 또 감옥 가시는 거 아니에요? 아니 뭐 감옥까지는 안 가고 벌금 몇 푼을 내야 될 것 같습니다. 도로교통법 위반으로는 감옥은 네. 안 갑니까? 감옥은 뭐 감옥 갈 정도는 아니고. 아니 근데 이게 네. 그 밀집 집회에서의 그 위험성이 있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3일 날 가서 취재할 때도 네. 경찰관들이 쭉 서가지고 네. 뭐 제가 저를 알아보는 분들이 사진 찍자 그러면 잠깐 서서 사진 찍는데 네. 그건 못하게 하더라고요. 네. 멈췄으면은 그 앞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모르고 뒤에서 계속 오니까 네. 넘어지기가 쉽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정도로 안전에 신경을 쓰는데 네. 그러면 그 한 개 이쪽을 이제 터주고 저쪽을 이 차를 계속 다니게 하면 네. 계속 이게 더 많이 모이면 모일수록 위험도가 높아지잖아요. 그렇습니다. 이 대통령이 이 밀집 집회에 대해서는 각별히 안전 조심을 하고 있거든. 네. 그러면 경찰 책임자가 당연히 이걸 터줘야지. 그렇습니다. 그래서 공간을 넓혀줘야 될 거 아니에요. 네. 아니 그걸 집회 나오는 사람들한테 나오지 말라 그럴 거예요, 지것들이? 아까 본 그 영상을 봐도 예. 그 이순신 장군 동상 있죠. 네. 거기에도 엄청나게 서 있었거든요. 그리고 저 뒤쪽으로요. 이 네, 집회에 뒤쪽으로. 참석을 하기 어려워서 네. 뒷골목 쪽에 카페들도 쫙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거기 대부분 우리 자유파 국민들이 거기서 네. 그걸 이렇게 기다리고 그랬어요. 그다음에 그 차량 바로 건너편에 있는 그
저 청계광장, 네. 그다음에 또 양쪽 도로. 네. 그러니까 이 경찰들이 우리를 골목길로 계속 밀어 넣으려고 그러는 거야. 글쎄 말이에요. 예. 예. 아니 그래서 무슨 이익을 얻겠다고 하는 겁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번에는 이제 내일 모레거든요. 네. 9일 날 네. 한글날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는 이 혁명을 완성을 해야 되겠다. 네. 왜? 내전으로 가는 것을 막아야 되겠다는 거죠. 왜? 그냥 놔두면 이재명에 의해서 네. 반드시 촛불리에 폭동이 일어날 가능성이 많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이 일을 해보니까 선제적으로 할 때에 이것이 막아낼 수 있겠더라고요. 네. 제가 광화문 운동을 5년 전부터 안 했으면 정권 교체 안 됐거든요. 네. 선제적으로 했기 때문에 가능했고, 네. 그 다음에는 이제 그 개딸들이 평택에 예. 미군 부대를 그 캠프 험프리스 네. 둘러싼다고 그랬어요. 둘러쌀 정도가 아니라 10명이 분신 자살하기로 돼 있었다고요. 왜냐하면 제가 그 광화문 운동 네. 더하기 저기 그 분수학 광장에서 청와대에서 사실 단식 투쟁할 때에 그때 고 박사님도 또 예. 위로하러 오셨잖아요. 예. 그때 저는 사실 살 생각 없었습니다. 네. 대한민국을 북한의 연방제로 넘겨준다면 목사로서 더 예. 이상 살 가치가 없다. 예. 왜냐하면 연방제로 가면 네. 교회는 없어지잖아요. 그리고 일단요. 저 북한 놈들이 넘어오면 어차피 네. 목사님은 저 첫 번째 총살 대상이야. 그렇습니다. 죄송해요. 그래서 제가 저 죽을 때까지 단식을 하려고 자살하면 지옥 가니까 예. 단식하려고 한 열 하루 정도 단식을 했더니 예. 그때 막 목사님들이 몰려왔어요. 네. 네. 아니 저기 죽어서 어떻게 싸움을 하겠냐고. 예. 우리가 단식을 돌아가면서 대신 해줄 테니까 제발 밥 먹으라고. 예. 그래서 이제 도움을 받아서 저희들이 투쟁을 하게 됐는데 그 광화문 그 분수학 광장에서 투쟁할 때도 네. 제가 왜 생명을 걸었냐 하면은 문재인이가 대통령 되자마자 세상에 북한에 가서 연방제 통일을 그건 김대중, 노무현 예. 3대 대통령이 서명을 했잖아요. 네. 연방제 통일을. 그래요. 예. 이거는 헌법 위반입니다. 만약에 꼭 가서 서명을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은 국회 3분의 2의 동의를 받든지 네. 아니면 국민 투표에 붙여야 되는 거예요. 저는 뭐 헌법 몇 조인지는 잘 모르지만 헌법 뭐 70 몇 종에 보면은 국가의 안이라든지 국방이라든지 네. 외교라든지 이런 문제는 국민 투표에 붙일 수 있다. 대통령이. 네. 그 대통령이 막강한 그 권세를 가지고 있거든요. 예. 그 저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도 불만이 있어요. 뭐냐 이거야. 이런 시급한 문제가 있을 때는 국민 투표에 붙이면 될 거 아닙니까? 네. 왜 대통령 권한을 네. 제대로 행사를 안 하냐? 네. 예. 그런 불만이 있어요. 예를 들면 예. 5가지 내용. 예. 이재명의 자서전을 통하여 지금도 떠드는 그대로 첫째 주한미군 철수. 주한미군 철수를 찬성하는지 반대하는지 국민 투표에 붙여보라는 거야. 네. 두 번째로 연방제 통일. 예. 이건 위헌이거든요. 우리나라의 헌법은 뭐라고 명령하느냐. 민주적 질서. 자유민주 질서 하에서의 하에서의 통일을 평화적 통일. 명령하거든요. 예, 평화적 그렇습니다. 통일인데 예. 그런데 연방제 통일이라는 말이 어디 있습니까? 이건 위헌이에요. 네.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의 현재 정강정책 6번을 보면은 통일정책에서 이게 연방제 통일을 우리는 지향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네. 이거는 위헌정당이네. 예. 예. 이거는 헌법재판소에 예. 제소하여 이거는 이석기 정당을 해산시킨 것처럼 네. 해산시켜야 돼요. 이거는 네. 사실은. 그리고 또 뭐라고 말하느냐. 이재명의 자서전에 보면은 대기업을 해체해서 국민적으로 줘야 된다. 대기업을 해체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근데 이런 것을 버젓이 거기다가 지금 여기 회고록에는 안 나와 있지만 예. 아침에 그 조회할 때에 예. 더불어민주당이 뭐라 그랬습니까?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을 폄훼하지 말라. 이거 보안법 위반 아닙니까? 그렇죠. 예. 처벌해야죠. 네. 이재명을. 예. 그런데 버젓이 지금 당 대표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그냥 무마하고 또 지금 국정원이 간첩 못 잡도록 돼 있잖아요. 네. 1월 달부터. 예.
수사권을 뺏어갔어요. 그렇죠. 그럼 국정원이 간첩 잡는 단체인데 간첩을 못 잡게 만들어 놓으면 나라 망하는 거죠. 네. 그래서 이것을 해결할 길은 광화문 세력밖에 없다. 네. 그래서 10월 3일 날도 엄청나게 나왔지만은 네. 이번에 10월 9일 날은 그때 나왔을 때 10배 이상이 나와야 됩니다. 네. 그러니까 국민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말씀은 5,200만 국민 전체가 제 말을 좀 잘 들어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정말로 연방제 통일을 원하느냐 네. 한번 국민투표에 붙여보자는 거지. 그러면 일단은 한국교회는 없어져 버려요. 연방제 통일돼 버리면 예. 그 주한미군 철수가 진짜로 찬성하느냐 네. 한번 붙여보자는 거죠. 그리고 대기업을 다 해체하는 것을 원하느냐 붙여보고 거기다가 저는 4월 10일 날 총선에서 완전히 저는 사기 선거를 했다고 확신합니다. 네. 우리 특별히 거기에 피해자가 우리 자유통일당인데 네. 자유통일당에서 빵표 나오고 한 표, 두 표, 세 표 나온 적이 469군데예요. 그런데 그중에서 제일 빵표 나온 지역이 심한 지역이 부산의 검정구예요. 검정구인데 거기는 100명 가까이의 우리가 진성당원 한 달에 10,000원씩의 당비를 내는 사람이 100명도 넘어요. 근데 거기서 빵표가 나왔다는 거예요. 아니 자유통일당에 당비를 10,000원씩 내는 사람이 100명 가까이 되는데 그 사람들은 당연히 자유통일당을 찍죠. 예. 그런데도 거기 빵표가 나왔거든요. 네. 이것까지 넣어서 예. 5개 사항으로 알겠습니다. 국민투표를 윤석열 대통령이 더 네. 이상 늦기 전에 예. 강행해야 된다고 지금 목사님 말씀 들으면서 댓글들이 막 뜨거운데 네. 두 가지 댓글이에요. 크게 봐서. 네. 하나는 광화문에 나가겠습니다. 아, 10월 그래요? 9일 광화문에 나가겠습니다. 감사하죠. 또 하나는 네. 목사님 건강 챙기세요. 아 그래요? 뭐 욕하는 건 없어요 혹시 저에 대해서? 없는데요? 이상하네. 왜 욕하는 댓글이 없지? 이제는 저의 그 진정성을 예. 이제 어느 정도는 이해를 좀 한 것 같습니다. 제가 목사지 않습니까? 네. 제 이익을 위해서 강원 운동을 왜 합니까 제가? 그러니까. 또 나는 예. 지금 또 은퇴한 사람이 벌써 예. 나이가 70이 넘었어요. 네. 제가 제 무슨 영화를 위해서 이 강원 운동을 왜 하겠습니까? 예, 9월 9일 날 어디로 나가면 돼요? 10월 9일 날. 내일 모레 수요일 날. 그렇죠. 어디로 나가면 됩니까? 일단은 우리는 이번에는 예. 그 문재인 정부 때 한 것처럼 예. 강원 광장 진짜 광장 있죠. 아, 예. 그러니까 그 세종대왕 세종문화회관 그거, 또 예. 세종대왕 예, 그다음에 그 또 이순신 장군 상 장군. 있는 거기. 거기를 우리가 다 점령해서 아. 지금 신청을 했습니다. 네. 신청을 했는데 경찰이 허가를 할지 안 할지 모르지만은 우리는 하여튼 밀고 들어가서 하려고 합니다. 아, 예. 그건 아니 문재인도 다 허락했는데 네. 뭔 명목으로 허락을 안 하겠다는 말이 말도 안 되고. 아예 진짜 광장 전체에서 모이자. 그렇습니다. 예. 예,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이제 동아 면세점 아, 예. 거기는 차량 한 대를 세워서 네. 또 중계 방송하면 되니까 그래서 우리는 혁명을 4.19, 네. 5.16 같은 혁명을 이번에 우리가 10월 3일 날도 대회 이름이 비슷한 것 같지만 네. 국민대회가 아니었었고 네. 이거는 국민혁명대회라고 그랬습니다. 아, 예. 조중동에 광고 낼 때에 네. 혁명대회이기 때문에 이번에 이 혁명대회를 완성을 해서 1,000만 명이 나와야 돼요. 예. 1,000만 명이 나오면 그걸로 끝나요. 그건 윤석열 대통령이 주장하는 대로 네.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되고 네. 또 선거운동 할 때부터 네. 연설한 연설문을 저는 다 외웁니다. 자, 그 핵심 키워드가 이거거든요. 네. 저들은 종전선언을 노래 부르고 다녔다. 종전선언이거든요. 예. 지금은 휴전 아닙니까? 예. 종전선언을 노래 부르고 다녔다라고. 그래서 평화협정으로 가자고. 평화협정 가자. 예. 이건 주한미군 철수하자는 얘기죠. 그렇죠. 예. 결과적으로. 유엔사 해체하고 주한미군 쫓아내자 이거죠. 그렇습니다. 예. 그걸 비롯해서 심지어 이제 8월 15일 날 연설까지는 자유통일까지 이제 왔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그 장춘체육관에서 예. 자유총연맹 연설에서는 반국가주의자들이라 그랬습니다. 예. 반국가 세력. 반국가 세력. 예. 이 사람들 때문에 이제 나라가 결국은 몰락하게 됐다는 거죠. 네. 대통령은 이제 대통령의 자리에 서 보니까 다 보이는 거예요. 그 목사님. 네.
지금 이제 우리 광화문 국민혁명 세력이 네. 이제 김정은 집단 또 그렇습니다. 김정은이를 추종하는 종북 주사파 세력 네. 또 문재인 이재명 세력과 지금 전면적으로 투쟁을 시작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한동훈이하고 국민의힘 의원들도 같이 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혹시 나온 사람이 있어요? 광화문 국민혁명 때? 자, 나오기는 고사하고요. 예. 먼저 번에 김건희 예. 특검법. 예. 특검을 했는데 예. 4명이 이탈했잖아요. 그래요. 예. 108석 중에서 4명이 벌써 탄핵적으로 붙었단 말이에요. 아하. 예. 그러면 가장 위험한 것이 뭐냐? 예. 윤석열 대통령 김건희를 노리는 게 아니거든요. 네. 결국은 윤석열 그렇죠. 대통령 결국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하겠다. 탄핵이죠. 예. 이거는 죽기 살기의 싸움이에요. 네. 이재명과 대통령과의. 그러면 이미 4명이 이탈했는데 108석 중에서 이제 다시 4명이 이탈할 것은 뻔한 것인데 네. 그래서 예의도 없이 음. 대통령이 해외 순방에 있을 때는 예. 야당들도요 네. 사실은 정쟁 중단해야. 정쟁 원래는 예. 그렇게 그게 해왔어요. 정상적인 지금까지 나라야. 우리나라 예. 건국 예. 후에. 맞아요. 예. 그런데 세상에 한동훈이가 자기 그 똘마니들 데리고 20명이 예. 따로 모임을 했잖아요. 예. 그래서 한동훈은요 보면 정치도 모르고 네. 철이 않는 것 같아. 철이. 이건 대통령에 대한 결례지요. 예. 있을 수가 없는 사실은 일이죠. 협박이에요. 협박이요. 예. 시틀리면 탄핵하겠다. 네. 탄핵하겠다. 내가 그러면- 사인만 주면은 당신은 탄핵이다. 이거 아니에요, 지금. 네. 예. 그 탄핵을 하면 어떻게 되느냐? 이재명을 어차피 이번에 선거 공판 해버리면 그럼 감옥 가는 거예요. 출마 못할 것이고 예. 그러면 자기가 대통령 되겠다. 그런 속셈 같은데 아, 강화문이 있기 때문에요. 절대 불가능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예. 그래요. 내일 모레 10월 9일입니다. 10월 9일. 10월 9일은 1시부터 그 세종대왕 상과 이순신 장군 동상이 있는 진짜 광화문 광장 전체를 네. 우리 자유파 국민들이 국민혁명의 장으로 네. 그렇게 만들겠다고 지금 정광훈 목사께서 이제 선언하셨습니다. 마무리 한 말씀 하시고 네. 끝내겠습니다. 5,200만 국민 여러분 인정할 거는 좀 인정해 주시길 바랍니다. 대한민국은 이승만의 건국과 박정희 대통령의 5.16 혁명 때문에 이 효과로 우리가 한 세상 잘 살았습니다. 지금 경제가 세계 6위고 그리고 군사력은 세계 6위가 됐는데 그런데 지금까지 이렇게 잘 해오던 우리 대한민국이 왜 이재명 한 사람 때문에 내전 상태로 가야 되며 대한민국이 해체되고 북한의 연방제로 가야 되느냐. 그래서 이번에 10월 9일 날 내일 모레입니다. 아무리 바쁘셔도 1,000만 명 가까이는 이 이승만 광장에 나오셔야 대한민국을 지킬 수가 있고 그리고 이 대한민국을 우리 자손 대대들에게 물려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꼭 참석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네. 예. 10월 9일입니다. 10월 9일 1시 광화문 광장. 예, 저도 광화문 광장에서 여러분과 함께 손잡고 종북 주사파 김정은 세력의 음모를 척결하는 데 앞장서겠습니다. 네. 자, 여러분 정광훈 목사님과 함께 10월 9일 광화문 광장에서 모입시다. 목사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